생산량과 환율, 이 두 단어가 신문 경제면에서 만나면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하죠. 오늘은 이 복잡한 관계를 아주 명쾌하게 슬라이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뉴스가 도대체 왜 내 지갑 사정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한 나라의 통화 가치랑 경제 전체의 생산량이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그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학자들이 즐겨 쓰는 아주 강력한 도구 DDAA 모델이라는 걸 한번 차근차근 뜯어볼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퍼즐의 첫 번째 조각부터 맞춰볼까요? 바로 한 나라가 만들고 소비하고 또 수출하는 이 모든 것들이 거래되는 시장, 바로 생산물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나 기업 그리고 정부가 쓰는 돈에다가 우리가 해외에 파는 것, 즉 수출액까지 쌌다 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총수요인 거죠. 자, 이제 그래프가 나왔다고 해서 긴장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른쪽 위로 쭉 뻗어나가는 저 DD 곡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환율이 오른다. 즉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좀 약해져서 우리 수출품 가격이 싸지면 외국에서 이거 싸네 하면서 더 많이 사가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도 늘어나는 겁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만약에 정부가 돈을 더 쓴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사람들이 지갑을 활짝 열어서 소비를 늘리면 이 DD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환율 수준에서도 경제 전체의 생산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경제라는 동전의 다른 면을 볼 시간입니다. 바로 돈과 투자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곳 자산시장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자산시장은요, 말 그대로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모든 걸 좌우하는 건 바로 이자율, 그리고 미래의 환율이 어떻게 될까 하는 사람들의 기대감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보세요. 이번 그래프는 아까 봤던 거랑은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죠. 핵심은 바로 저 오른쪽 아래로 미끄러지듯 내려가는 AA 곡선입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해서 생산량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쓸 돈이 더 필요해지겠죠. 그럼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이자율이 오르고 결국 그 나라 돈의 가치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즉 환율은 내려가는 거죠. DD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 AA 곡선은 언제 움직일까요? 여기서 핵심 플레이어는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경기를 좀 살려야겠다 싶어서 시중에 돈을 더 풀면, 즉 통화 공급량을 늘리면 이 AA 곡선 자체가 움직여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따로따로 살펴본 이 두 곡선, DD와 AA를 한 군데에 합쳐서 경제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두 곡선이 딱 만나는 이 지점, 여기가 바로 경제의 스윗스팟, 단기 균형점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생산물 시장과 자산 시장, 이 두 거대한 시장이 동시에 오케이 하고 만족하는 유일한 생산량과 환율의 조합인 셈이죠. 그럼 이 멋진 모델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현실 세계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자, 시나리오 1.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출을 늘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과 기업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DD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보세요.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생산량도 늘고 동시에 통화 가치도 더 강해졌네요. 즉,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이번엔 시나리오 2. 정부 대신 중앙은행이 나섭니다. 시중에 돈을 더 풀어서 통화 공급을 늘렸어요. 이번엔 AI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생산량이 늘어나는 건 똑같은데 이번엔 통화 가치는 오히려 약해졌습니다. 시중에 돈이 흔해졌으니까요. 환율이 오른 거죠? 와, 좀 복잡했나요? 걱정 마세요. 이 표 하나면 모든 게 정리됩니다. 일종의 컨닝 페이퍼라고 할 수 있죠. 정부가 돈을 쓰는지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지에 따라 생산량과 환율이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한눈에 딱 보여주잖아요. 이거 아주 유용하겠죠?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모델보다 한 수 위죠.
실제 경제에서는 제2곡선 효과라는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져서 수출품이 싸졌다고 해서 바로 수출이 막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비싸게 사기로 한 수입 계약들은 그대로 돈을 내야 하니까 오히려 무역 수지가 일시적으로 더 나빠졌다가 시간이 좀 지나야 서서히 좋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프 모양이 알파벳 J를 닮았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렇게 경제를 설명하는 명확한 모델들이 있는데 왜 현실에서 경제를 관리하는 건 항상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어쩌면 이 모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경제를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의 무수한 변수들을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제인지도 모릅니다.